오늘의 주제는 굴뚝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 게 좋은지, 그리고 굴뚝의 크기, 직경은 얼마나 큰 게 좋은지, 그리고 굴뚝의 재료나 굴뚝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산 리포터 해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서 연기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굴뚝에 대해서 알아보죠. 보통 구들방을 잘 만들고도 굴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굴뚝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만들려면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굴뚝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굴뚝에서 중요한 점이 뭔지, 그러면 굴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굴뚝이라는 글자의 어원부터 한번 알아보죠. 언어학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어원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얼른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굴이라는 건 뭡니까? 굴이라는 건 뭔가 땅 속을 파고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죠. 뚝은 뭡니까? 뚝. 땅 위에 뭔가를 막기 위해서 또는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길게 쌓은 것을 갖다 뚝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굴뚝은 이것을 얘기하죠. 세로로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뭔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굴뚝의 의미는 이렇게 연기가 가로로 길게 나가는 통로가 굴뚝이 맞습니다. 그러면 세로로 서 있는 이것은 뭘까요? 원래는 구세라 그럽니다. 정확한 글자의 뜻을 보면 구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세는 뭐냐면요. 구세는 통나무의 가운데가 썩어서 빈 거, 가운데는 비고 가에 테두리만 있는 것을 구세라고 그러죠. 전라도 사투리로는 구시라고도 하는데요. 세로로 서 있는 연기의 통로는 구세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현재 실제로 북한에서는 이쪽 세로로 서 있는 통로를 구세라고도 쓴다 그럽니다. 옛날에 그런 굴뚝들을 본 기억들이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쇠 같은 재료는 굉장히 귀했고요. 그 다음에 PVC나 이런 재료가 없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나무로 굴뚝을 만든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통나무는 아니고요. 널판지로 만든 굴뚝인데 통나무로 만들었던 옛날의 굴뚝, 그것의 이름이 구세. 세로로 서 있는 연기의 통로, 굴뚝이라기보다는 구세가 맞는 표현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르듯이 이 부분을 굴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굴뚝은 없어도 연기가 빠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를 때는 초기에는 차라리 이 높이 서 있는 굴뚝이 없는 것이 연기가 잘 빠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부를 때는 처음 연기는 차갑고 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무겁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가 차라리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극단적인 두 가지 굴뚝의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는 어디냐면요. 전남 구례에 있는 운조루입니다. 운조루의 굴뚝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굴뚝이 없죠. 운조루에 사셨던 분의 철학이 담긴 내용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부잣집이었죠. 밥 짓는 연기가 밥을 못 먹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나보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또는 배려, 이런 얘기죠. 구례 운조루에 가면 또 한 가지 철학이 담긴 물건이 있는데요. 쌀이 담겨 있는 뒤주인데요. 타인능해라는 글자가 써 있는 뒤주인데요. 그 뭔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 누구래도 쌀을 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서민들한테 쌀을 베풀고 밥 짓는 연기가 보이지 않게 하자라는 베품의 철학이 있는 아주 유명한 건물이죠. 운조루. 천석군 부자였지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먹는 것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이런 생각 때문에 동학혁명이나 여순사건, 그리고 6.25 사변 때도 온전하게 집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부자라도 그 정도 양심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죠.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사실 세로로 서 있는 굴뚝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이해고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이것이 굴뚝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입니다. 굴뚝이 보물이란 얘기죠. 궁궐에 있는 구들방이기 때문에 굴뚝이 건물에 붙어 있게 되면 연기가 건물 내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굴뚝이 건물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쪽 마당 밑으로 이렇게 연기의 통로가 아래로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것이 굴뚝이 되고 이것은 구세가 되는 거겠죠.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은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이죠. 둘 다 보물입니다. 십장생 굴뚝이나 아미산 굴뚝은 둘 다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만큼 이렇게 멋지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만든 굴뚝이죠. 그런데 보통 서민들은 이렇게 화려한 굴뚝을 만들기는 어려울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굴뚝의 기능적인 측면입니다. 굴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사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형편에 따라서 굴뚝을 만드는 방법도 다 다른데요. 과연 기능적으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 집을 정성스럽게 아주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집을 짓고도 이 굴뚝은 그냥 대충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굴뚝의 기능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굴뚝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VC 파이프 하나 세워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런 스파이럴 관을 이용해서 만든 굴뚝도 있고요. 이 경우는 스테인리스 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높이 만든 경우입니다.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죠. 여기는 벽돌로 아주 멋지게 굴뚝을 조적한 경우죠. 이 한옥집에 딱 어울리는 아주 멋진 굴뚝 모양입니다. PVC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세운 굴뚝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굴뚝의 높이는 얼마나 높은 게 좋은지, 그리고 굴뚝의 크기, 직경은 얼마나 큰 게 좋은지, 그리고 굴뚝의 재료나 굴뚝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굴뚝의 모양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죠. 먼저 굴뚝의 크기입니다. 굴뚝의 직경 얼마 정도면 될까요? 굴뚝의 직경은 대략적으로 아궁이 직경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3평방 같은 경우는 150에서 약 200mm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굴뚝의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요? 아까 운조루의 굴뚝 없었죠. 굴뚝의 높이는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굴뚝의 높이가 낮아도 된다는 얘기죠. 굴뚝의 높이가 높은 것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보통 생각하시기를 굴뚝이 높으면 연기가 잘 빠지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굴뚝이 높은 경우는 아래쪽에 있는 기압하고 위쪽에 있는 기압 차이에 의해서 위쪽의 기압이 낮죠. 아래쪽이 높고요. 이 기압 차이에 의해서 굴뚝 안의 연기가 이렇게 빠져나가기 쉽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굴뚝 효과라는 겁니다. 밀폐되어 있는 관이 이렇게 높게 서 있을 때는 기압 차이에 의해서 안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가 쉽죠. 그런데 반면에 아궁이에 불을 처음 뗄 때, 고래가 식어 있는 상태에서 불을 처음 뗄 때는 안에 있는 연기는 차갑고 습합니다. 그래서 무겁죠. 그래서 오히려 밀고 올라가는 것이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굴뚝이 높은 것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굴뚝은 얼만큼 높아야 될까요? 굴뚝은 낮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굴뚝이 낮으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불을 떼면 연기가 이렇게 나와서 창문을 열어뒀을 때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물론 연기는 집 주변에 소독도 하는 역할을 하고요, 벌레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서 그렇게 나쁠 건 없지만 또 방 안으로 연기가 들어온다면 좀 불편합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굴뚝의 높이는 처마보다 약간 높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마보다 약 30에서 50cm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굴뚝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연기를 잘 빠져나가게 해주면 되는 거죠.
배연이 쉽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굴뚝의 역할은 배연이 쉽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가 추가돼야 됩니다. 굴뚝을 사용하시다 보면 굴뚝에서 목초액이 엄청나게 흘러내리는 굴뚝들을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굴뚝에 단열이 안 돼서 그렇죠. 굴뚝에 단열이 안 되면 날씨가 이렇게 추울 때 굴뚝 내부에 결로가 생기고요. 그 결로에 연기 속에 있던 물질들이 녹아서 내리는 것을 목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단열이 전혀 안 된 굴뚝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리터 이상의 목초액이 흘러서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목초액이 흘러내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굴뚝 개자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굴뚝의 내부 벽면이나 굴뚝 개자리에 늘러붙어서 이 부분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의 단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굴뚝의 단열을 하는 방법, 단열 굴뚝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들방에서 연기가 최종적으로 나가는 곳이죠. 굴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굴뚝 댐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